다음 직선에 대해서 다음 수를 대칭도한 건 뭐예요? 그럼 얘가 L이고 얘가 L1이지. 그죠? 지금 L에 대해서 누구를 L1을 대칭이동하면 어떤 친구가 될까요? 걔가 L2에요 라고 생각한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문자 안 하고 숫자로 한다면 L1 위에 있는 제일 쉬운 점 하나 찾으면 얘 위에 제일 쉬운 점 뭐예요? 어? x 0 넣으면 0,2야? 그러면 0,2라는 점을 뭐하자? 다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걸로 문제를 풀자라는 거지. 이걸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아까 방금 뭐 했으니까 방금 문자로 보니 문제가 열받으니까 그냥 가장 쉬운 점 하나 옮겨주면 그럼 L2 위에 점만 하나 더 찾으면 교점이 알고 있는 마찬가지니까 다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L2 방정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숫자로 안 하고 문자로 가는 것보다 숫자로 가는 게 더 이쁘다 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직선을 직선으로 점으로 안 풀고 점을 가장 쉬운 점, 가장 쉬운 점을 이미 x에 대해서 접힌 점을 찾아서 이 점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점을 이미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우리가 수직 2등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수직한다. 내가 찾고 싶은 점을 수직한다. 그러면 이제 a 빼기 2, a 빼기 0분의 b 빼기 2. 얘의 기울기는 1은 마일. 그러면 a분의 b 빼기 2가 마일이니까 b 빼기 2가 마일하고 a 플러스 b 빼기 2는 0이라고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2등분. 즉 2랑 2'의 중점을 잡으면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2인데 그 친구 다음 직선 위에 점일 거니까 중점 찾아서 다음 직선에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a 빼기 2분의 b 뿌리 빼기는 0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2 곱했으면 a 빼기 b 빼기 2 빼기 4는 0. 그러면 이제 a 빼기 b 빼기 6은 0이니까 두 번째 식 연립하면 a 더하기 b 빼기는 0과 a 빼기 b 빼기 6은 0이니까 2a 빼기 8은 0이라서 a는 4고 a가 4면 b가 2야. 마이네. 4 마이 4. 그죠? 그래서 다음 점이 4,-2라면 내가 이 교점은 뭐 하면 되냐면 교점은 지금 L1과 L을 연립하면 교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빼버리면 3y 얘에서 빼면 3y 빼기는 0이니까 이제 y가 3분의 2고 y가 3분의 2면 x는 3분의 8이니까 이제 요 교점이 3분의 8, 3분의 2니까 지금 다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방을 찾으면 답이 나와요 라고 저번 시간에 풀다가 한박을 냈지. 그럼 이제 기울기 찾아주면 x의 차분의 y의 차 얼마야? 그냥 3 곱했으면 8 빼기 12분의 2 플러스 6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를 지나니까 따라서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답이 나왔네요. 다 확인해봐. 정서로 가면 다음 그림이 f x, y는 0이래. 근데 다음 친구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니? 우리가 다음 삼각형에 도형방정식 있거든? 뭔지 모르지만 걔를 그냥 얘라고 퉁치지. 이랬을 때 얘를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얘가 될 거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야 얘가 나오냐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 뭐냐면 항상 대칭이동 먼저입니다. 얘를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할 건데 항상 대칭이동 먼저 해야 돼. 평행이동 먼저 하면 빵꾸납니다. 계산이 진짜 어려워요. 헷갈리 딱 좋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계속 저번 시간에 말한 것 중에 내가 이제 말을 잘 읽으라고 했잖아. 뭐 x의 부호 바꿔요, y의 부호 바꿔요. 이딴 식 하지 말라고 했죠.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봐, 얘에서 가려면 지금 얘들은 평행이동이고 대칭이동만 보면 여기에 x자리인데 y 들어갔고 y도 x 들어갔잖아. 그럼 뭐 한 걸까? 뭐 먼저 한 걸까? 뭐야 x자리에 y 들어가고 y자리에 x가 들어가? y는 x 대칭한 거거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럼 f y x가 들어가고 x에 y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봐봐, 지금 잘 보면 y 자리에 얘를 어떻게 해야 얘가 됩니까? 라고 보면 y 자리에 y 빼기 1, x 자리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친구가 나왔지. 행위를 잘 봐야 돼. 행위를. 나는 지금 검은색을 뭐를 해야 주황색이 나옵니까? 스텝 바이 스텝을 가고 있는데 얘에서 가려면 y 자리에 y 빼기를 넣고 x 자리에 x 플러스 1 넣어야 되지.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2 넣는 행위를 뭐라고 했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마찬가지 y 자리에 y 빼기를 넣으면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합니다 라고 읽는다고 했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 x 자리가 아니야. y에 y 빼기 1, x에 x 더하기 2야. 이해됩니까?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잘해. 나랑 똑같이 풀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얘는 최대한 나랑 똑같이 풀어야 빠꾸가 안 나. 그러면 검은색 그래프를 일단 뭐해? y는 x에 대해 접어. 이게 y는 x니까 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y는 x일 거 아니야? 그럼 파란색이 f y, x는 0이겠죠? 그럼 이거 뭐해? 이거를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2 뒤로 2칸 위로 1칸 그러면 1칸 2칸 이게 뒤로 2칸 위로 1칸 그럼 대충 이런 느낌 생겼겠죠? 마이너스 2구 얘가 1이겠지? 얘가 내가 찾고 싶은 이 친구예요 라고 문제를 푼 겁니다. 기억은 너무 쉽죠? 기억은 fx, y를 어떻게 해야 기억될까라는 거야. 뭐 한 거야 이거? x축으로 4만큼 x축으로 뿔 4 y축으로 뿔 1이죠? 니은 2번은 fx, y를 어떻게 움직인 걸까? 어떻게 한 걸까? 이거 뭐 먼저 해? 원점에 대하여 원점 대칭 먼저 한 겁니다. 대칭도 먼저 원점 대칭을 해야 두 개의 x의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봐, 잘 봐, 잘 봐요. 헷갈립니다. 이거 y 자리에 뭐 넣어야 이거 나오니? 잘 보세요. 잘 봐. y 자리에 뭐 넣어야 이거 나올까? 플러스 3 맞아요.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넣어야 f 마 x y 자리에 y 더하기 3을 넣은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f 마 x 아이고 마 y 마 3이지. 헷갈리면 안 돼. y 자리에 가로 열고 y 더하기 3을 넣는 거기 때문에 뒤에 마 3 붙으려면 y 플러스 3을 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럼 y 자리에 y 플러스 3 넣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게 뭐야 이게? y축으로 마 3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정확하게 기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디귿까지 하고 넘어가자. 디귿은 일단 뭐 하면 돼? 뭐 언제? y에 도 합겨 있잖아. 그러면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fx 마 y는 0이야. 마찬가지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갔고 y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y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y 마 3 들어가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플러스 3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대칭도 먼저 하고 잘 봐야 돼요. 시켰을 때 얘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x축을 뿔사만큼 y축을 뿔사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해결이 안 됩니다. 2 얘를 점으로 푼다고 하면 이 항상 헷갈리는 건데 봐봐. 지금 삼각형의 본체는 00, 10, 12이지. 그럼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면 되거든. 맞아요? 그럼 00이 fx, y는 0 위의 점이라면 f 빵빵은 0을 만족해야 되거든. 걔가 이동돼서 얘 위의 점이 되려면 x, y에 뭘 넣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00이 얘가 좀 옮겼을 거 아니야? 그럼 00은 움직이면 어디 돼요? 라고 생각하려면 00은 지금 얘 위의 점이니까 얘를 만족할 건데 여기다가 뭘 넣어야 원본 00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x에 뭐 넣고 y에 뭐 넣어야 00 돼? 잘 봐. 잘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x에 뭐 넣고 y에 뭐 넣어야 00이야. y에 뭐 넣어야 0 나와? y에 1인 거야. x에는 지금 얘도 0, 얘도 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x에는 y에는 1 넣고 y에는 x에 뭐 넣은 거야? x에 마이 넣은 거야. 아 그렇게 말해. 0은 마이, 1로 간 겁니다. 다시 1빵은 f1빵이란 말이야. 1빵은 얘를 만족해. 그러면 얘를 만족하려면 지금 얘가 1,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y가 뭔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는 뭐야? x가 마이너스 2인 거고 y가 2인 거예요. 얘는 마이 2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는 헷갈려요. 이거 자칫하면 헷갈립니다. x, y가 반대로 돼 지금 자리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때문에 점 3개를 다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에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각형의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 있단 말이야. 이거 뭐 왜 유튜브에 막 하트 방정식 있다는 거 있잖아. 되게 복잡한 하트 방정식 본 적 없어? 있어요. 하트 방정식 종류 되게 많아요. 다음 방정식을 그래프 그려주는 프로그램 넣으면 하트를 그려주는 그런 하트 방정식 있어. 그런 것처럼 삼각형 방정식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점 3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양꼭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삼각형 만들어지겠지. 선생님 근데요. 다시 11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면 11이 다음 방정식의 점이라면 우리가 아는 건 다음 방정식은 11은 얘를 만족할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겠지. 그러면 11이 움직여서 얘를 만족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점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x, y에 뭐가 돼야 얘가 됩니까? 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야. 거꾸로. 그러면 1, 2 되려면 x, y에 뭐가 넣어야 1, 2일까? 그러면 y에는 2 넣고 x에는 마일 넣어야 x에는 1, 2 되려면 우리가 하는 요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돼. f 1, 1을 그러니까 1, 1이 원본 방정식의 해라면 우리가 아는 건 f 1, 1은 빵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y는 뭘 집어넣어야 이게 됩니까? 생각한 거란 말이야. f 1, 1이 되도록 하는 칩을 찾아야 돼. 그럼 1, 2 되려면 x에는 마일 넣어야 되고 y는 1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일, 2를 지나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지나는 점을 찍으면 아까 내가 찾은 사각이 나오는데 얘가 항상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엄청 헷갈려. 이쪽 파트가 굉장히 헷갈려. 근데 내가 일부러 점을 안 푸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리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내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공식 했잖아? 그럼 공식 그대로 똑같이 갖다 박는 게 좀 더 안 헷갈린다 이거지. 걔는 절대 헷갈릴 필요 없다 이거지. 어떠한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P가 X축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3이라는 어떤 점이 있고 9,3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 이럴 때
어떠한 x축의 점에 대해서 p가 x축 위의 점을 찍고 b로 갔을 때 AP 더하기 BP는 언제 제일 짧아요? 라고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의 유형을 내가 그냥 부르는 겁니다. 찍고 턴 문제라고 불러요. 앞에서 했죠? 내가 평면적 했을 때 얘는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점을 x축에 대해서 찍고 턴을 한다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점 중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였어요. x축에 대해서 찍고 턴을 했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문제를 푸는 게 최소다라는 겁니다. 즉 얘는 지금 제곱이 없기 때문에 p를 뭐 a, 열어놓고 식을 세워도 안 풀려. 루트이기 때문에 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얘는 전형적인 기하 문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x축 위의 점을 찍고 턴을 했을 때 그 합은 언제 작성인가 물어보면 a나 b 둘 중 하나를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돼요. 수직 이등분. 그러면 b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 바뀌지. 그러면 언제 그 P'에서 A를 그었을 때 그때의 x축의 교점 P가 최소를 만드는 친구인 거고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항상 왜가 되게 중요한데 다시 P에서 B를 이으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건 5 더하기 세모의 최소거든. AP, BP의 값은 5 더하기 세모란 말이야. 찍고 턴. 근데 다음처럼 저어버리면 PBM과 PB'M이 합동입니다. 직각이죠? 같고 공통.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PB랑 PB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얘를 대신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의 최소가 아니라 얘의 최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이 진짜 최소예요. 어떻게 하냐? 다른 지점을 찍어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그어주면 똑같이 얘랑 똑같기 때문에 5세모인데 그럼 얘랑 비교하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꺾어가는 거지. 얘는 직선이고 얘는 꺾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가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음 같은 모양을 그렸을 때 최소가 나왔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 그럼 최소는 언제 최소라고 물어본다면 직선거리일 때 A, B'의 길이가 최소예요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A, B'은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때리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최소가 되는 P를 찾으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닮음으로 해결이 되지만 그건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찍고 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떠한 점을 찍고 턴하게 되면 그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그때 이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확장된 건데 어떠한 점이 있는데 어떠한 점을 YX를 찍고 X축 이점을 찍고 턴했을 때 다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면 지금 두 번 찍어야 되거든? YX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두 번 찍고 턴을 해야 돼. 그럼 대칭 이동을 두 번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점을 얘에 대해 접고 얘에 대해 접어야 돼요. 두 번 접습니다. 그럼 A를 YX에 대해 접으면 뭐 나와? 1,3 나오죠? 대칭 이동 되었겠지? 그리고 나랑 지금 그리세요. 똑같이 지금 그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었어. 마찬가지 뭐도 X축으로도 접었어. 항상 같은 길이 잘 보세요. A 더블 프라임이 3 마일이지. 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하면 그때 접은 점끼리 2면 그때 YX까지의 교점이 최소라는 P, 그때 X의 교점이 최소라는 Q
그러면 실제로는 A, P, PQ 요 길이 최소 다음 APQ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인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마찬가지 PA'M과 PAM이 합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아이고 있다.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안 쓰고 알아봅시다.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마찬가지 PQAM QA'N이 합동이기 때문에 세모 PQ의 길이를 별이라고 한다면 내가 찾고 싶은 최소는 동그라미 별 세모의 최소를 구하세요 문제인 거라고. 마찬가지 내가 다른 PQ라고 생각하면 꺾어가는 거기 때문에 꺾어가는 것보다 직선보다 제일 빠르니까 언제 최소라고 물어본다면 얘의 최소는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의 길이 이렇게 그은 게 O 별 세모 최소가 언제다? 최소가 A 프라임의 길이가 최소다까지 얻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A 프라임과 A 더블 프라임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내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면 A를 Y축에 대해서 B를 X축에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혹은 더 어려워지면 아까는 Y는 X에 대한 대칭동이었잖아? 이거는 Y는 X 더하기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동 나오거든? 그죠? 그럼 얘는 굉장히 열받겠지? 왜냐면 이거 내가 찾고 싶은 걸 문자로 넣고 또 수직 2등분 3m로 100만년 계산해줘야 되거든? 그럼 굉장히 행복하겠지? 맞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푸는지 감이 와? 봐봐 310원 보면 다음 친구를 A를 얘에 대해 접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접혔으니까 이제 접힌 친구는 수직 2등분 하니까 이거 A, B라고 놓고 이거 뭐 해야 돼? 중점 찾고 수직해서 연립해서 A랑 B를 찾으면 돼? 오래 걸리겠지? 그죠? 문제를 풀어보자면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를 X축 거듭 말하지만 그림 그리기 문제입니다. 얘를 X축이라고 놓고 얘를 Y축이라고 놓으면 이거 직선 뭐야 이거? 다음 직선 이 친구 이 직방 이름이 뭐죠? 다음 직방의 이름은 YNX예요. 맞죠? 그냥 기울기가 45도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45도면 사진 45도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죠. YNX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에서 배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찍고 턴 했을 때 그 거리의 최단 거리가 100 루트 1에 이거 어떻게 구했니? 라고 하면 지금 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지? P' 똑같다. 마찬가지 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지? 똑같다. 그러면 그때가 P' 그러면 그때 이었을 때 그 교점이 A, B구 그때가 내가 원하는 최단거리인 지점이라고 알고 있지. 다시 그림을 이어주면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건 PA, AB, PB 다음 삼각형의 최단 거리가 100 루트인 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5, 여기가 5면 여기도 5 200면이니까 여기가 세모면 여기 세모 별입니다. 즉 내가 찾고 싶은 건 5 별 세모야. 얘를 이걸 바꿨단 말이야. 그럼 지금 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일 거고 우리는 그 길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그 길이가 100 루트 2일 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좌표가 없어. 그럼 또 본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OP 얘 길이가 K이기 때문에 얘의 길이가 K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OP'P에 대해서 다음 친구 이등변 사각형이거든. 왜냐면 이등변 사각형의 메인 성질은 꼭점에서 수세발을 꼽았을 때 수직 이등분하면 이거 이등변 사각형이야. 지금 꼭점에서 수세발을 꼽았더니 이등분하죠? 이게 이등변 사각형의 성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OP랑 OP'이 길이가 똑같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길이랑 얘 똑같아. 마찬가지 P 더블 프라임도 이등변 사각형이거든. 마찬가지 꼭점에서 수세발을 꼽았더니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 이등변입니다. 네모. 그래서 OP 네모.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지금 어디가 45야? 이만큼이 45지? 그럼 내가 여기를 5x라고 하면 5 더하기 x는 뭐? 45.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각 똑같아요. 그러면 5xx니까 직각인 거 맞아? 5 더하기 x가 45면 두 개는 이 친구가 직각이겠지. 그래서 결국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냐면 OP' PP 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직각 이등변. 이등변 다시. 네모잖아. 그럼 네모잖아. 그럼 이등변이지. 아. 지금 네모잖아. 네. 다 K거든? K잖아. 예. 그럼 이건 직각 이등변 사각형인 거지. K예요. 여기 K고요. 근데 그럼 이제 마지막 다음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직각 이등변인데 여기가 KK고 요 길이가 100루트 2 최소라는 걸 알았어.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정동쪽으로 얼만큼? 얘가 800. 다음에 정남쪽으로 이렇게 얼만큼? 직각으로 620만큼 떨어진 대도관이 있대. 그러면 양심이 없으면 그냥 쭉 가면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횡단보도가 나오면 지선을 갔다가 갔대. 그럼 어떻게 가야 수상합니까? 하는 건데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아이디어는 중간 한번 직선을 가는다면 얘를 맨 뒤로 밀어보자라는 거야. 얘를 맨 뒤로 밀었어 이렇게. 우리 초능력을 사용해서 도로를 학교 앞으로 밀어버린다고. 도서 앞으로 밀어버린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밀어버렸다면 내가 직선거리를 나중에 하고 대각선 먼저 가서 된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면 되지. 예.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인 거야. 그러면 결국은 직선 뚫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직선거리 때 문제라면 직선거리를 나중에 밀고서 내가 800, 620이니까 20을 뒤에 간다고 치면 600 먼저 간 거니까 대각선은 800, 600이니까 1000일 거 아니야. 예. 그럼 1000 간 다음에 20 가면 되니까 친한거리는 1000 더하기 20 이라고 생각한 거거든. 그럼 얘랑 실제로 간 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아지냐면 이렇게 하면 같아져요. 얘를 이렇게 평사를 만들면 봐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 그럼 걔를 실제로 갈 수 있는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1020을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다가 직선거리 걷고 갔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거야. 거리가. 아이디어. 얘는 내가 지금 평이니까 평사거든. 평사 때문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대각선 직선한 거랑 대각선 직선한 거랑
실제로 차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못 구하니까 빨간색 대신 구한 거라고. 아이디어야. 중간에 직선을 가른다면 걔를 최대한 밀고 대각선 먼저 가도 실제로의 거리는 똑같다는 거지. 아이디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아이디어만 어려울 뿐 실제로 안 어려운 문제야. 아이디어만 알았으면. 집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집합은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집합은 셋입니다. 근데 집합은 옛날에 원래는 1단역 때문에 집합에 나오는 친구들을 이미 고1 때 좀 썼는데 좀 돌려 쓴 거지. 뭐 점들의 모임. 옛날에는 점들의 집합이었어요. 집합이 먼저였으니까. 그래서 집합을 영어로 set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집합의 대표는 s예요. 그리고 집합은 보통 대문자이기 때문에 대표 집합이 대문자 s. 예를 들어서 박규량네 반에서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 맞지 않아요? 이런 건 집합 아니에요. 왜냐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맞아요.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180에서 185 사이라고 하면 딱 맞는 건가요? 그건 집합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일반에서 김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집합하기 좀 애매한데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기준이 없잖아. 그죠? 뭐 짝수들의 모임, 뭐 홀수들의 모임, 이런 게 이제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구성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는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보통 2라고 쓰는데 원소의 대표 문자는 2예요. 소문자. 그래서 보통 집합은 라지, 원소는 스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말장난이 심했기 때문에 어떠한 집합에 어떠한 원소를 갖는다면 2는 S에 속한다. 즉 2는 S에 속한다. 2는 S의 원소이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수인 짝수의 모임이래. 뭐 있어? 수는 2밖에 없지? 그러면 이 모임의 이름을 A라고 한다면 A는 원소가 2밖에 없어. 그럼 2는 A의 원소이다. 2는 A에 속한다. 원소이면 속한다라는 걸 썼으면 속한다. 나중에 포함한다는 말 나오는데 다른 말이에요. 속한다란 말과 포함한다는 말은 다른 말인데 원소가 집합의 원소인 걸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기호로 쓰면 삼지창. 부등식이랑 비슷한 건데 더 크다 소리야. 2가 A에 속한다. 2는 A의 원소이다. 이거 왜 삼지창이냐면 2에서 이렇게 지운 거야. 이렇게 삼지창이죠. 그 때문에 원소가 집합에 속하면 원소이면 삼지창 기호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원소가 아니면 부정 짝대기 그거 이렇게.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냥 언어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확히 해야 돼요. 뭐 유명한, 잘하는, 크다 이런 건 안 돼요. 여기 뭔가 문제. 그래서 방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원소이면 삼창 아니면 그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집합의 표현은 원소 나열법, 조건 대시법,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1번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집합을 뭐하자? 나열하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집합 기호는 중가로거든. A는 중가로 1, 2, 3, 4, 5. 그냥 가로라는. 그래서 소가로, 대가로 틀리고요. 오로지 중가로고요. 중가로 내부에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원소가 유한계일 때 써요. 원소가 유한계인 게 유한집합, 무한계인 게 무한집합이거든. 이걸로 무한집합을 표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유한집합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B가 자연수야. B가 자연수면 이 B는 1, 2, 3, 4 땡땡땡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선생님 1, 2, 3, 4 땡땡땡이면 그 뒤가 5, 6, 7, 8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고등수학은 1, 2, 3, 4 4개 알면 그 뒤에 규칙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면 1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암묵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수집합을 잠깐 보고 가면 적으세요. 수집합.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집합 잠깐 하고 가면, 그러니까 숫자의 범주를 잠깐 하고 가면 복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숫자 집합을 쓸 때는 보통 보드체를 써요. 보드체. 우리가 이게 n이 있으면 한 줄 더 긋는 거 이렇게 그린 걸 보드체라고 부르거든. 이런 필기체를 보드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체를. 그럼 자연수 영어로 뭐야? 영어로 뭐냐고요? 자연수 영어로 뭘까? 자연수 내추럴 넘버.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 자연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추럴 넘버, 자연수에 존재하는 수. 맞아요. 그래서 n이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양의 정수. 진짜 내추럴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네이버 쓰겠냐? 네이버는 보겠어 그러면? 진짜예요? 네. 그래서 양의 정수, 내추럴 넘버 0, 마일,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포함한 걸 뭐라 불러?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뭐라 불러? 정수는 영어로 뭐야? 정수는 영어로가 없어요. 영어는 얘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럿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질럿. 나 정확히 발음이 잘 기억 안 나요. Z. 그래서 정수가 뭡니까라고 보면 정수의 정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라서. 더 위의 범주가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가 뭘까요? 유리수의 정의는 나타낼 수 있는 유리.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옛날 느낌으로는 유리, 이성적인 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리는 이성적인 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질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가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요. 쿼션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Q에. 뭐 2분의 1 뭐 이런 친구들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유리수의 반대말이 뭐다? 무리수. 무리수의 뜻이 뭐야? 무리수 뜻이 뭐야?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 그래서 r을 붙인 게 무리수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먼 옛날에 복소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리수의 반대말이 무리수 맞긴 하지만 지금은 살짝 걸려요. 전체가 실수라면, 즉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는데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 본다면 유리수의 반대말은 무리수, 무리수의 반대말은 유리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껍데기를 더 배웠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정의내기도 하고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표현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R이야, R.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부르는 거죠. 실수 정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껍데기의 수가, 가장 큰 범주의 수가 뭐냐면 복소수. 복소수는 복소수야. 복소수가 아니라 복소수예요. 복소는 영어로 컴플렉스, 복잡한 수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야.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포함한 걸 복소수라고 부르죠. 그럼 허수가 뭡니까? 물어보면 허수가 뭐예요? 아이. I. 허수는 I를 포함한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즉 상상 속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가 허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를 더한 걸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의 범주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수의 범주를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쪽이 나오기 때문에 수의 범주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허수가 왜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 제시법은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A 대단 집합이 있으면 X 바 X의 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고요. X 바 얘가 원소의 모양이야. A의 원소의 모양은 X야. 뒤에다가 그 조건을 적어놓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든 X, X는 6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A든, 얘를 다시 우리가 보통 조건 제시법을 주면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X가 6의 양의 약수면 원소 나열법을 표현하면 1, 2, 3, 6이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가 유리수래. 그럼 이제 유리수라는 무한집합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가 유리수잖아. 그래서 유리수는 원소의 모양이 항상 n분의 n꼴이야. 꼭 여기에 x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소의 모양일 뿐이거든. 이때 m과 n은 정수, m은 0이 아니고 m과 n은 서로소. 서로소는 뭔지 알죠? 서로소가 뭐예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처럼 읽어보자 라는 거고요. 3번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벤 아저씨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벤 아저씨가 이렇게 표현하자, 그림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A가 똑같이 요거면 그냥 A하고 원이나 뭐 사각형 열고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소날법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주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3번으로 많이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집합은 항상 중괄호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3, 2, 1과 1, 2, 3은 같은 거예요. 즉 집합 원소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집합 취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1, 1, 2, 2 두 개의 같은 원소를 갖는다 이런 거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한 개만 써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유한집합, 무한계, 무한집합. 좀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일단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empty-set,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아침 먹고 땡이라고 씁니다. 혹은 다음처럼 중괄호 내부에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고요. 공집합은 항상 원소의 개수가 0개, 유한집합의 일종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NA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A가 1이면 다음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를 정의내리기 위해서 N, 항상 N은 개수의 의미를 많이 갖는데 N 안에 집합을 넣으면 A의 원소의 개수, 직접 집합을 다음처럼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N 안에 N 가로 열고 집합을 넣어버리면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겠죠. 그리고 공집합은 항상 원소의 개수가 빵개야. 오케이? 그럼 이런 거랑 좀 혼용은 안 되는데, 이건 몇 개일까?
즉 집합을 원소로 갖기도 해요. 어떤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을 원소로 갖기도 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치 집합은 폴더 같은 거라서 폴더 내에 폴더 또 들어있잖아. 그래서 집합을 원소로 갖기도 합니다. 응. 이거 NA 3개.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공집합은 지금 공집합 원소를 한 개 간 거라서 1이야, 이거. 집합을 원소로 갖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x는 3의 양의 배수, 무한집합이죠. 두 자리에서 중 홀수, 유한집합이네. 자연수인데 1과 작으면 공집합. 다음에 지금 집합, 공집합.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원소야. 원소를 한 개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원소를 한 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한집합입니다. 지금 집합, 공집합을 요 딱 한 개. 지금 얘를 우리는 D는 원소를 갖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의 원소인 거야. 공집합을 갖고 있는 집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집합 내에 집합. 이거 그냥